LA 지역의 한 축구교실 코치가 10년 넘게 어린 선수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베이커스필드 지역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10대 소녀들을 납치 시도한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스쿨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에게 총격을 시도한 용의자들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항공기를 놓쳐 화가 난 승객이 기내에 폭발물이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하면서 LA 국제공항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내 쓰레기통을 열다 안에 있던 곰과 마주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오늘 멕시코 전승 기념일인 싱코데 마요를 맞아 알코올 소비가 급증하면서 이번 주말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했습니다. 위협이 종식된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내렸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코로나19 환자가 보고된 지 한 달 만인 2020년 1월 내려졌던 비상사태가 3년 4개월 만에 종료된 겁니다. WHO의 이번 결정은 이제는 코로나19를 일반적인 유행병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인체에 미치는 위험도가 감소했다고 WHO에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변이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감염자를 위독하게 만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한때 한 달에 10만 명 넘게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지만 최근엔 10,000명대로 사망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WHO는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위험한 전염병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공식적인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6억 8,700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는 거의 700만 명에 육박합니다. WHO는 그러나 공식 보고된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라며 그 수는 최소 2천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억 명이 넘는 누적 확진자에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기록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은 누적 확진자 수 3,100만여 명에 사망자 수는 3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줄고 있지만 지난해에도 여전히 코로나19가 주요한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사망 원인 가운데 코로나 감염이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 원인을 보면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7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암 사망자가 61만 명, 약물 과다 복용을 포함한 비의도적 부상에 따른 사망자가 2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18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보다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10년간 축구 교실에서 일해온 코치가 아동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웨스트레이크 빌리지에서 축구 코치로 일하며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접근을 시도한 올해 65살의 에르난데스 에바리스토 다실바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다실바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4살 미만의 어린 선수들에게 접근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납치범을 피해 달아난 10대 소녀들의 엄마가 범인에 대한 정보를 SNS에 올려 용의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낯선 남성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14살 소녀들을 잡으려 합니다. 황급히 뿌리치고 인근 주택으로 달려간 소녀들.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결국 소녀들은 간신히 납치를 시도하던 남성을 피해 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소녀 중 한 명의 엄마는 아이들에게 용의자의 몽타주를 그리게 했고, 이 몽타주와 남성의 트럭 사진은 소셜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오늘 엄마의 소셜미디어 팔로워 중 한 명은 해당 포스트의 사진과 일치하는 트럭을 봤다고 연락해왔고, 엄마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출동해 23세의 남성 티모시 캔사베스를 체포했습니다. 캔사베스는 오는 5월 18일 미성년자 납치 미수 혐의로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지만 용의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아나폴리스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용의자를 포함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아나폴리스의 버나가에 위치한 한 모텔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여성 1명과 남성 1명에게 총격을 가한 후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총격을 받은 여성은 현장에서 숨졌으며 총격을 받은 남성은 인근 상점으로 차를 몰고 가 도움을 청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뒤 눈을 감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우발적이 아닌 의도된 살인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스쿨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에게 총격을 시도한 용의자들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메릴랜드주 옥슨힐 경찰국은 스쿨버스에 탑승한 학생을 총격 살해하려 한 용의자 3명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3명은 지난 1일 오후 5시쯤 정차해 있던 스쿨버스에 올라타 한 학생을 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번의 총격 시도가 있었지만 총기 오작동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스쿨버스 안에서 3발의 총알을 발견해 증거물로 압수했으며 달아난 용의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은 경미한 부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내 총기 폭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LA 카운티가 전담팀 운영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신고를 독려하는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Where's Dominic? Where's Mia? 해맑게 웃는 미아 양과 도미닉 군. 둘은 지난 2019년 산타클라리타 소거스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 피해자들입니다. 총상을 입은 미아 양은 살아났지만 가장 친한 친구를 잃고 말았습니다. 범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이처럼 교내 총기 폭력 사건의 상당수가 졸업생 또는 재학생에 의해 저질러지는 만큼 위험 신호를 가장 빠르게 감지하는 건 역시 학생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If one of our students witnesses something that doesn't feel right, they need to know there is someone they can call who can step in and help.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산하 스타트 프로그램. 임상심리 전문가들이 교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협 신호들을 인지해 분석 대응하는 전담팀입니다. 그동안은 학교 교직원과 각 지역 경찰국과의 협조 체제로만 운영돼 왔는데 이제부터는 학생들의 참여를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We're hoping to put it in the hands of the people who usually see the signs before everybody else sees them. 카운티 당국은 250개 학교에 포스터를 배포하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만든 공익 광고에는 총격 사건 피해자인 미아 양이 직접 출연해 학교 총기 폭력 예방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You can be the person who gets someone help and protects others from violence. FBI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학교 위협은 6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위협에 카운티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항공기를 놓쳐 화가 난 승객이건 한 통의 전화에 LA 국제공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2시쯤 LA 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벌어졌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LA로 향하는 jet블루 항공기를 놓친 승객이 LA 국제공항에 해당 항공기에 폭발물이 실려 있다고 허위로 신고한 겁니다. LA 국제공항에 착륙한 항공기는 안전한 지역으로 격리됐습니다. 곧이어 폭발물 처리반이 투입됐고 1시간여 가까이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LA국제공항 측은 해당 항공기에서는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73명의 승객은 오후 3시 20분쯤 무사히 항공기 밖으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스베이거스 경찰국은 허위로 폭발물을 신고한 남성 용의자를 항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쓰레기통을 열었는데 안에 곰이 있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잠겨있던 쓰레기통의 자물쇠를 엽니다. 자물쇠가 열리자마자 거대한 흑곰 한 마리가 쓰레기통 밖으로 뛰쳐나오고 놀란 남성은 멀리 도망갑니다. 곰과 마주한 남성은 CCTV가 찍힌 웨스트 버지니아주 젤라 초등학교의 제임스 마쉬 교장으로 그는 평소 곰이 먹이를 찾기 위해 쓰레기통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물쇠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쉬 교장은 주말 동안 알 수 없는 이유로 자물쇠가 채워진 쓰레기통 안에 곰이 들어가 있었고 너무 놀란 나머지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학교 측은 자물쇠를 수리해 곰의 접근을 완벽히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멕시코계 이민자들이 기념하는 싱코데마요 축제일입니다. LA 경찰국은 주말 동안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멕시코 전통 모자를 쓰고 걸어 다닙니다. 야외 학습을 나온 학생들은 멕시코의 자취가 담긴 올베라 스트릿 입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골목으로 형성된 멕시코 전통 음식과 공예품 상점으로 몰려듭니다. 오늘은 멕시코군이 1862년 프랑스 군대에 대승을 거둔 것을 기념하는 전승 기념일입니다. 멕시코인들은 싱코데마요를 기념하기 위해 전통 의상을 입고 축제를 즐기는 분위기입니다. 거리에서 만난 아르시아 씨도 2살 된 딸아이에게 멕시코 전통 의상을 입혔습니다. Well, it's Cinco de Mayo, and the tradition we celebrate it for parties, drinks, anything. But originally, it's the Battle of Puebla for the freedom. 한국에서 온 관광객은 싱코데마요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 올베라 스트릿을 찾았다고 합니다. 되게 밝으시고 저도 어제 누님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오늘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다. 여기는 여행 온 사람이잖아요. 처음 보는데 참 새롭고 뭐라 할까 좀 화려한 모습도 많이 보고 주말까지 각종 파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싱코데마요 주간 술 판매량은 연중 평균 판매량보다 8% 증가했습니다. 특히 슈퍼볼보다 싱코데마요 주간 맥주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LA 한인타운 등 남가주 곳곳에서 경찰력을 총동원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입니다. LA 한인타운은 내일 새벽 1시까지 도로 순찰이 강화되고 남가주 곳곳에는 체크포인트가 설치돼 일요일까지 단속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첫 적발될 경우 운전자들은 평균 13,500달러의 벌금과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중고등학생 4명 중 1명이 각성제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박스뉴스가 미시간 대학의 연구를 인용해 전국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은 4명 중 1명의 비율로 각성제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학업 성적을 향상하고 집중력을 키울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 ADHD 증상 치료에 쓰이는 에더럴, 리탈린 등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각성제는 ADHD 치료에 보편적으로 쓰이는 약물이면서 10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오용되는 약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많은 청소년이 또래로부터 약물을 구입해 오용과 중독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더럴, 리탈린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대표적인 각성제로 전문가들은 이 각성제의 오용이 역으로 학업 성취도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집중력을 높이고 수면을 줄일 수는 있지만 중독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 자극성, 비자극성 ADHD 치료용 약물을 복용한 학생이 복용하지 않은 학생보다 코케인, 필로폰 등의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ADHD 치료제가 낮은 수준의 약물을 시도한 사람이 주강력하고 위험한 약물 사용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이는 게이트웨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장기간 오남용 시 심각한 건강의 위협을 겪을 수 있다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해진 용량만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ADHD 약물 오용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청소년 대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모, 교육자, 의료 서비스 제공자 모두 처방에 따라 약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에서 재외동포의 취업이 허용되는 직업군이 소폭 늘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인구 감소 지역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 비자로 취업이 가능해진 직군은 주방 보조원과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 서비스와 음료 서비스 종사자, 호텔 서비스와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 등 모두 6개입니다.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들에게 취업이 제약됐던 단순 노무직은 41개에서 39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뉴욕시가 길거리 쓰레기 관리를 위해 컨테이너 형태의 쓰레기통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 청소국이 컨설팅 회사 맥킨지와 함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는 도로변에 컨테이너 형태의 대형 쓰레기통을 설치해 상업, 주거용 건물 쓰레기를 모으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청소국 쓰레기 수거 차량이 도착하기 전 쓰레기를 컨테이너 안에 보관해 냄새를 방지하고 쥐도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에서는 대부분 이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컨테이너를 설치하려면 필요한 공간이 상당한데 뉴욕시의 건물 밀도가 월등히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길에 쌓인 쓰레기 더미의 89%를 컨테이너에 소화하려면 15만 개의 스트릿 파킹 공간을 없애야 합니다. 일부 블럭에서는 최대 25% 상당의 주차 공간을 없애야 합니다. 따라서 쓰레기 컨테이너가 도입되면 뉴욕시 스트릿 파킹은 하늘의 별따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뉴욕 시민들은 이미 공공자전거 프로그램 시티바이크의 파킹 공간을 크게 늘리면서 주차 공간이 크게 줄었는데 앞으로 스트릿 파킹 자리 찾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컨테이너 설치 비용과 쓰레기 수거에 적합한 특수 차량 주문 비용 등 자금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쓰레기 컨테이너를 설치하려면 향후 10년간 적어도 수억 달러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현재는 시청소국 직원이 쓰레기를 수거해 차량에 옮겨 담는 반면 컨테이너를 집어 자동으로 쓰레기를 모을 수거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도심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위생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할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한 주간 증권 상황을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전망하는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 아티스캐피탈 김재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융권 위기가 이번 주에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기업들의 실적도 시장을 굉장히 출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번 주는 그러니까 지난주 소폭 반등으로 이제 장이 끝났죠.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4일 연속 장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4일 연속 떨어진 거가 언제였냐면은 작년 12월 19일 이후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19주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처음이고 작년 12월 이후 두 번째로 4일 연속 떨어졌는데 오늘 장은 랠리 모드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폭등세로 돌아섰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가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가장 크게 오른 날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은 이번 주 엇갈렸습니다. 하락한 주가 아니라 이제 엇갈린 등락으로 마감한 주로 기록했는데 유일하게 내스닥이 약세를 모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9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러면서는 약세를 간신히 모면했고 다우하고 S&P 500은 지난주에 비해서 다시 한번 2주 연속 하락으로 끝났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가장 크게 타격받은 다우존스가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5주 최저치로 이제 추락을 하면서 올해 들어 상승했던 것을 완전히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폭등세로 돌아섰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강세로 돌아섰지만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0.8% 반등했던 거를 이번 주 1.2% 떨어지면서는 싹 다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S&P 500은 지난주에 0.8% 오른 거를 이번에 0.8% 떨어지면서 또 다 지워버린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주 동안에 상승이나 하락이 아니라 2주 동안에 거의 횡보하는 움직임이죠. 숨고르기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숨고르기 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금리는 동결될 분위기지만 낮추겠다는 분위기는 좀 안 보입니다.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지금?
지금 일단 이제 금리 어제 이제 수요일 날에 예상했던 것만큼 베이비 스텝이 됐었잖아요. 이제 금리 인상이 베이비 스텝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6월 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동결이 될 거냐. 일단 6월 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96%까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다시 한번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은 4%에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0%로 없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하고 실업률 나온 거가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8만 개 정도의 자업을 창출하는 걸 예상했는데 25만 3천 개가 나왔으니까 예상으로 잘 나왔고, 또 실업률은 54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수요일 날 발표됐던 ADP 민간 고용도 예상보다 거의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고용 시장은 여전히 탄탄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아직까지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한 번 정도 더 올릴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7월 달, 6월 달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정도고 7월 달은 동결 가능성이 60%에 달합니다. 거기다 더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38% 정도고 인상 가능성은 2%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인상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진 않았다는 얘기죠. 이제 오늘 고용 지표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인상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계속 이어질 예정인데요. 어떤 지표를 가장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다음 주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 애플을 포함해서 1,600개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다 끝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어닝 시즌 동안에 가장 바쁜 주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는 무려 1,794개 회사가 나와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 더해서 중요한 지표는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이제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 이제 6월 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나 안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지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가 아마 또 장은 이 오늘의 강세를 바탕으로 또 회복세를 연결시킬지, 아니면 이제 오늘 반등이 진짜 하루 동안의 반짝 상승, 데드캣 바운스로 끝나버릴지는 다음 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한 주도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